네, 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기 대비해서 어떻게 시간 투자를 좀 최소화하면서 퀄리티 높은 생기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확실한 노하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설명해 드리는 내용 체계적으로 실천하시면 학기 중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수행평가랑 교내 활동 가능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메디컬 최상위권 입시 절대 쉽지 않습니다. 현역 연수생 다 몰리는 치열한 경쟁의 장입니다. 그나마 현역 학생들이 도전하기 유리한 전형의 수시인데 막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시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제가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많이 들어본 질문은 "일반고에서 메디컬 학종이 가능하냐? 한 과목이 2 등급이 떴는데 메디컬 수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그냥 자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내신만 챙겨도 힘든데 생기부까지 챙기기 만만치 않다." 주로 이런 걱정들에서 비롯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들의 어려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실제로 메디컬에 합격한 학생들도 과거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메디컬, 스카이 다 마찬가지죠. 자, 보시면 그러면 이제 도대체 내신, 지필, 수행, 동아리, 진로, 모의고사, 과목별 제출하는 자기평가서 끝도 없이 쏟아지는 과제 이런 것들 속에서 나만의 생기부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 진짜 잠잘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잠잘 시간도 부족한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예, 이게 이제 걱정이 되실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생기부는 지필고사 성적처럼 당장 티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지쳤을 때 이제 소홀하게 하기 쉽고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잘 챙긴다는 건지 생기부를 잘 챙긴다는 게 도대체 뭔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이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티가 안 나지만 원서 지원할 때 이제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될 나만의 생기부 만드는 전략 이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서 내신이 사실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순공 시간을 늘리고 내신 수행 평가, 탐구 활동, 모의고사 이 밸런스를 맞춰서 어떻게든 3 년을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을 만드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꼭 얻어가셔야 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수행 평가를 위해서 급하게 밤새고 3 시간, 4 시간 밤새고 하면 그게 잘 생기부에 반영이 될까요? 네. 근데 시간만 많이 쓴다고 이게 학생이 우수하다, 성장했다 이런 게 드러나지는 않더라고요. 냉정하게 보니까 제가 그동안 학생들 생기부를 많이 받아서 읽어봤는데 활동은 이것저것 있어요. 근데 결국에 뭘 했다는 건지, 뭘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건지 이런 게 난해한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심지어 메디컬 지원자면 나름 이제 최상위권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빈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1등급 받는 학생 중에 어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안 하는 학생 1, 2등급 받는 학생 중에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이 누가 있나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생기부 잘 챙긴다는 것이 이제 무조건 밤새고 막 시간 많이 들이고 이런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성장을 단계적으로 보여줄지 그 25페이지 정도 되는 생기부라는 서류 안에서 내 학업 성취도랑 탐구 역량을 어떻게 드러낼지 이런 것은 좀 전략이랑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과제들과 할 일들의 폭풍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명하기 전에 "네가 누구냐? 뭔데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이력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 학부를 2 개를 나왔는데 이제 사범대랑 의대를 졸업했고요. 과외랑 컨설팅 경력이 풍부하고 특히 이제 메디컬 합격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이제 대치동에서 메디컬이랑 스카이 전문 컨설턴트이기도 했고 화면 보시면 실제 합격생들이 저한테 보내준 합격증들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다 의예과고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합격증도 이제 대부분 의예과 합격생이고요. 이외에도 이제 합격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학생들을 도우면서 컨설팅에서도 제 방법이 맞다는 것을 사실 수없이 확인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저는 그동안 많은 과외랑 학원 알바하면서도 학생들의 성적을 올린 경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자랑질을 하느냐, 어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학부모님들이 비싼 돈 내고 받으시는 컨설팅들 그거 다 제가 해 봤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도움받을 만한 좋은 컨설턴트분 찾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불안해서 일단 컨설팅을 받으시는데 오히려 이제 컨설팅에서 학부모님들이 불안한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그 학생들한테 어려운 입시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달려주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도와주는 러닝메이트가 꼭 필요하다. 근데 이제 저는 학생 자신이 좀 그런 걸 잘 관리할 수 있으면 가장 최선이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좀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이런 걸 공부를 해 주시고 러닝메이트가 되어 주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자기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준비가 된다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정확한 조언, 입증된 노하우를 좀 전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소위 교육의 메카라고 하는 대치동에 있는 업체들조차도 책임 있게 메디컬 입시를 지도를 해 주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학생들이 돈 내고 엉뚱한 컨설팅 받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고 그리고 학생보다 관련 지식이 오히려 없는 컨설턴트 분이 지도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문과 출신인 컨설턴트 분이 이제 메디컬 서류 지도를 하시는 경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컨설팅 금액 자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금액도 금액인데 이제 저는 학생들의 시간이 굉장히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가 없는데 사실 그런 게 좀 무책임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컨설팅 업체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그 한 번은 중앙대 연영과 희망하는 학생을 매칭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메디컬 최상위 전문인데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들었던 말이 "어차피 이 학생 성적대도 좀 애매하고 낮고 그러니까 적당히 말로 설명하고 넘어가고 때워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약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기도 싫었고 네, 돈 버는 게 좋죠. 좋은데 이제 고등학생 시절이 굉장히 고생스럽잖아요, 학생들 모두가. 학 그 바둥거리고 열심히 쪼금이라도 이제 자기의 성취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 앞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경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최대한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화면 제가 지금 가르쳤던 학생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저한테 보내준 카톡이고요. 이 학생이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오히려 공부가 더 집중하기가 편했다라는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이제 당연히 학생이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고맙게도 저한테 이제 "제 덕분에 내신 우리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죠. 네. 자, 이 학생의 경우에는 원서 접수 마지막 면접까지 같이 진행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워낙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합격하고 펑펑 울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수행평가 발표 연습 같은 것도 착실하게 이제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친구고, 네,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과학고 친구였어요. 그래서 생기부 관리랑 면접 대비를 해줬던 학생이고, 내신이 2점 후반대였는데, 이제 성균관대 약대를 합격을 했고 이제 카이스트 반도체 공학과를 장학생으로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고 네, 그리고 이 친구는 경북 일반고 친구였는데 내신이 이제 워낙 낮 그러니까 낮은 편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죠? 낮죠. 근데 불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카이스트 유니스트도 같이 지원을 했고요. 네, 다행히 원광대 의대가 최초 합이 됐고 이 친구 그 경북대나 이제 가톨릭대 생기부도 서류 합격을 했는데 당시에 최저를 못 맞춰서 굉장히 아쉬웠던 경우입니다. 이제 "원광대도 서류랑 면접으로 내신 커버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친구고요. 이 사례는 이제 전남자사고 내신 1.76인 학생이 이제 한양대에 등록했다고 얘기를 한 경우였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은 이제 한림대랑 충남대 의대에 합격했는데 어 이제 충남대가 전과목 반영이잖아요. 그래서 미술 세트까지 진짜 혼신의 힘을 쏟아서 준비했던 그런 친구고 그 당시에 이제 미술 과제로 막 적정 기술 실현에 활용할 디자인 고안 이런 것들을 이제 했었죠. 네. 그래서
이 학생이 기억에 남는 거는 면접 볼 때 장기이식 전환 논문을 읽고 활동했던 내용이 생기부에 들어갔는데 이제 면접에서 네가 이걸 어떻게 읽었냐, 이걸 이해했냐라고 물어보셨대요. 근데 이 학생이 그래도 충분하게 미리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한테 궁금한 건 물어봤죠. 논문에서 좀 어려운 거, 네, 그거를 이제 생명과학 지식이랑 연계해서 설명을 좀 듣고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면접에서 오히려 그걸 기회로 활용해서 잘 답변을 했고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순천향대 의대 합격했던 친구고요. 네. 이 친구는 광주 일반고 친구였는데 조선대 의대,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네.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서 서울대 일반 전형 재시분 면접이랑 카이스트 자소서 지도까지 했던 친구인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었던 사례고요. 이 친구는 서울 일반고 친구였고 고대 의대 합격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원광대 의대랑 서울대 약대 둘 다 합격했던 친구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뭐 일반고부터 뭐 상상고, 뭐 과학고 이렇게 다양하게 컨설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쉽게 저 망했어요. 이미 틀렸어요. 망했어요." 뭐 그러면서 자퇴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고 이런 말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지금 진짜 힘들죠. 학생들이 이제 고교 학점제로 바뀌고 등급 체계도 바뀌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너무 혼란스럽고 입시가 너무 혼란스럽고 그리고 지금 고1 학생들 수능도 바뀌고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1-2 학년들이 지금 영상 보시겠죠? 근데 특히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망했다."라는 말 자체가 좀 섣부르기도 하고 제가 앞에 보여드린 사례들도 이제 시험 끝날 때마다 학생들이 저한테 "망했다."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였거든요. 지금 뭔가 "미스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그렇게 좌절하시기보다는 끝까지 뚜껑 열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현역한테 수시가 유리한 거는 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만회를 하고 생기부에서 내 가능성을 보여줄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입시 제도가 학생한테 좀 더 편해지도록 바뀌면 제발 네 좋겠지만 안 바뀌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합격시켰던 학생의 성적표를 다 변환을 했어요. 5 등급제로 변환을 해서 내신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제 요즘 워낙 뭐 1.00 이어야 된다. 1.00 아니면 뭐 서울 대학도 못 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서 네. 어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1.00 아니면 메디컬 포기해라. 뭐 1.00도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데이터랑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음 이제 한 명 가지고 해 봤습니다. 네. 한 명 가지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봤는데 이 친구는 5 등급제로 바꿨을 때 1.17 이었어요. 뭐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긴 하는데 2-3 학년 때까지 계속 변별력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워낙 아시겠지만 되게 많은 과목에서 등급을 내잖아요. 그럼 변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 학년 때만 쪼끔 변별이 뭐 없을 수는 있겠죠. 근데 2-3 학년 때는 변별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 과목 내신을 다 챙긴다는 게. 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뭐 "교과 세특 이런 걸 더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면접 같은 거 뭐 대학별고사 이런 거를 좀 더 강화할 거는 사실은 거의 자명하죠. 네. 그래서 지금 메디컬 입시의 현실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 입시의 현실이 이럴 것 같은데요. 생기부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5 등급제에서 내신 변별력이 약화됐는데 이제 지금 1 학년 내신 끝나고 나서 이제 1 학년에 한해서 그런 거고요. 2-3 학년 때는 내신이 변별이 생길 겁니다.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대학에서는 그 생기부에서 이게 진짜 학생이 한 건지 알고 있는지 학생의 진짜 역량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면접 변별력을 반드시 둘 겁니다. 이미 의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간이 굉장히 길죠. 거의 한 40분에서 서울대는 1시간 가까이 면접을 봅니다. 생기부 기반 면접 플러스 MMI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고 정보를 취하려고 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 입시라는 네, 말하자면 전쟁 같은 이 입시를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힘들어도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성적이 잘 나와도 메디컬 떨어질 텐데 이런 걱정 물론 되시겠죠. 네, 워낙
온 사방에서 겁을 주고 난리를 치니까. 근데 그렇다고 공부 안 하실 거는 아니고 성적 안 내실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열심히 하실 때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네, 특히 지금 고1, 2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어쨌든 보여줄 수 있을 때고 발전하면서 버티면은 네, 열매가 맺힙니다. 네, 지금은 안 보여도 나중에 연말에 생기부 뽑아보시면 좀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으시겠죠. 근데 제가 학생들 보면서 느낀 거는 뭘 할지 뭐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면 성실하게 따라오면서 그 친구들이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겁만 주고 이제 제대로 안 알려주고 학생 의지를 막 탓하고 저는 그런 방식은 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침이 꼭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반드시 성공하는 생기부 경쟁력 만들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스토리 만들기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토리 짜는 비결, 뭐 시간 절약하는 탐구 보고서 만드는 비결, 선택 과목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거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입학사정관님들 맨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유기적으로 평가하겠다. 뭐 항목 간 연계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데 이게 뭔 말이냐고요? 이게 너무 난해한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선명하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합격생 예시를 들면 확실하게 아시겠죠? 네, 2025년도 합격생인데 서울대 의대 합격생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메인 스토리는 뭐였냐 하면 뇌종양과 난치성 신경계 질환 치료에 정밀의학을 적용하는 신경외과 의사. 이게 이 학생이 원하는 진로의 방향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좀 신경외과 의사, 뭐 이 정도로만 대략적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뭐 좋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알아서 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뭐 근데 이제 우수성을 보이라면서요. 우수성을 보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역량을 내가 이렇게 개발해 왔다를 결국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본 학생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겠죠. 실제로 이런 학생들 합격을 시키잖아요, 대학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뭘 하고 싶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아는 학생이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럼 이제 메인 스토리를 좀 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최신 연구나 치료법 이런 거 이제 대학병원 의료진 논문을 찾아봅니다. 이제 교수님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좋은데 어차피 읽어도 다 이해는 못 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 이런 주제들이 있구나, 이런 연구들이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수업 시간에 들어본 개념이 약간 들어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다큐멘터리에서 뭐 비슷한 걸 본 적 있다. 뭐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키워드만이라도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세부적인 관심사, 탐구하고 싶은 내용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 학생은 교모세포종 발생이랑 연결해서 유전자 발현의 관점에서 탐구해보는 활동, 치료로서 카티 치료, 그 다음에 신경악교세포 기능, 퇴행성 신경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적용에 있어서 혈액내장벽이라고 하는 뇌의 보호막을 어떻게 뚫고 약물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위험 뇌질환에 대한 최신 기술로서 감마나이프, 이런 것들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생기부에 적용이 됐나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2학년 진로 세특입니다. 자, 앞에 보여드렸던 그 표에서 네, 이렇게 3개의 요소가 여기 녹아들어 있어요. 진로에 고급 생명과학 수업 탐구 내용을 교과에서 끌어왔어요. 앞에 박스 보이시죠?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카티 세포 치료에 대한 탐구를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생명과학 원 시간에 배운 T세포 기능이랑도 연계하는 부분이 쭉 나옵니다. 네, 그리고 뒷부분을 쭉 보시면 카탈레이즈에 의한 생화학 반응 실험을 한 다음에 효소를 주제로 탐구를 이어가면서 KDM4라고 하는 효소가 교모세포종의 발병을 조절하는 후성 유전학적인 조절자로 기능한다라고 탐구를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유전적으로 종양 억제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관심사를 확장해서 연결합니다. 네, 그 다음에 2학년 물리학 원 과목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제 이 친구가 신경계 종양 치료, 유전자 발현 억제를 통한 종양 억제 기전이 이게 어떻게 좀 녹아들었냐. 네, 보시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도서 기반 탐구를 했습니다. 우리 몸은 전기다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온 채널 표적 항암 치료와 같이 종양학이랑
기술이랑 전자기학의 융합에서 흥미를 느꼈다라고 하면서 종양 개시를 촉진하는 이온 채널을 저해해서 교모세포 중 성장을 억제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갔고 보시면 실험을 스스로 설계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 슬릿 회절 실험을 수행한 내용도 수행평가 내용도 X전 회절이랑 연계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학년 고급 생명과학 보시면 자, 앞에 메인 스토리 짰던 거 연결을 해 보실게요. 네. 교모세포종에 대한 카티 치료, 신경악교세포 기능과 종양 발생 이게 세특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봐 주시면 신경악교세포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유전자 구조와 발현을 학습한 다음에 후성 유전학적 조절에 관심을 가지고 비정상 메티라로 암이 발생했다는 기작을 탐구했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면역항암 치료법으로 주목받는 카티 치료법 적용 사례를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돌연변이에 대한 탐구로 연결합니다. 네, 그 다음 3학년 자율 보시죠. 자, 뭘 위주로 보시냐 하면 자율에서는 고위험 뇌질환에 대한 고정밀 치료 기술로 감마나이프를 다루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두 계절 질환의 치료법을 주제로 내시경 수술과 감마나이프 임상 분석 자료를 함께 찾아 읽고 토의함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슬라이드에 제가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이 학생 물리학 2 교과 탐구에도 감마나이프 원리를 물리학적으로 탐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학년 진로를 보시면 네, 중추신경계 약물 전달 기술이 이 관련 최신 동향을 찾아보고 네,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퇴행성 신경질환,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질병 조사를 하면서 약물 개발이 힘든 이유가 뭔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뇌가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혈액내장벽이라는 구조물이 뇌를 쫀쫀하게 감싸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약물도 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을 만들려면 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테스트해보는 모델이 필요한데 이런 모델 개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BBB를 채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 같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풀어서 네, 충분히 그리고 요즘에는 학생들이 이제 챗GPT 같은 생성형 AI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도 흥미롭게 이 탐구를 수행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걸 하냐. 이렇게 해야만 의대를 간다."라고 하지만 맞죠. 맞습니다. 이제 좋은 대학을 가려면 이게 뭐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고 어쨌든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우수하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보여줘야 합격하는 게임입니다. 입시라는 거 자체가. 네, 그래서 이 학생도 어쨌든 이런 걸 미리 준비했어요. 해서 면접 때도 무리 없이 대답을 잘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학생이 3학년 생명과학 2에서 어떤 탐구를 했냐. 네. 이제 이 마찬가지로 중추신경계 약물 전달 기술을 좀 교과랑 엮어서 했는데 그 뇌종양 치료에 대한 관심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생명과학 역사 탐구하기 활동에서라고 하는 앞부분에 등장하죠. 그 생명과학 역사 탐구하기 그러니까 이 학생 학교 수행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단일 클론항체 개발이랑 좀 엮어서 탐구를 했었던 거고 이걸 생명공학 기술이랑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면서 혈액 뇌 장벽 셔틀 앞타머 개발해서 이걸 뇌 약물 전달에 활용했다라는 최신 기사를 접했다라고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비전공자한테는 어려운 내용처럼 보이실 수 있겠죠. 근데 구조만 일단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항체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는 이 학생이 2학년 때 생명과학 1 교과에서 학습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앞타머라고 하는 분자는 항체처럼 우리 체내의 특정 분자랑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항체랑은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것이 탐구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추론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생명공학 기술을 교과랑 연계해서 탐구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일단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다음에 한문.
채택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한문교과 수행평가를 이제 의료윤리 정의적 영역의 빈틈을 채우는데 이 학생은 좀 활용을 한 거죠. 이제 보시면 고사성어의 교훈을 바탕으로 나중에 의사가 되었을 때 의학적 근거와 환자 상황을 종합해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적용을 했죠. 그래서 의사와 환자의 공유된 의사결정, 뭐 해약 금지 원칙이 우선되어야 적정한 진료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내용 전개를 하면서 그 주요 탐구들을 이제 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한 게 좀 들어간 역량들이 있죠. 뭐 공동체 역량이 부족하다, 뭐 의사소통 역량이 부족하다. 그럼 이걸 어디서 보완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3학년 때쯤에는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중요한 그 핵심 뼈대를 잡으셔야 한다는 거. 그럼 이걸 언제 하시냐? 되도록이면 방학 때 하시면 좋습니다. 네, 학기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학기 초에 미리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탐구에서 뭘 좀 강조하고 싶냐? 뭐 동아리 실험을 하면서 내가 공동체 역량을 좀 보여주겠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로 이 활동을 어디에 배치할지 이것도 좀 구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과목별로 탐구 소재를 핵심 개념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중요한 뼈대의 스토리를 잡을 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또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중증 질환 생존자의 삶의 질 회복을 돕는 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되고 싶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여기서 뭐 다학제적 통합 사고력, 데이터 해석 능력, 뭐 의사소통 능력, 교육 능력, 뭐 장기 추적, 임상 연구 역량 이런 것들을 조금 네,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네, 이런 역량을 그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네. 그러면 다학제적 통합 사고력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좀 융합적인 탐구를 하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데이터 해석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실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활동을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이랑 교육 능력 같은 걸 보여주려면 발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토론 활동을 한다거나 뭐 캠페인을 뭐 창의적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장기 추적 및 임상 연구 역량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장기 프로젝트를 뭐 진행을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영역별로 어떤 활동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중증 폐렴을 앓고 폐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산소 포화도 회복 속도가 운동 수행 능력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뭐 질문을 가지고 뭐 탐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느 뭐 생명과학에 넣을지 이거를 진로에 넣을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요런 탐구 주제들 제가 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연결을 하시라는 겁니다. 과목별 탐구 소재를 교과의 핵심 개념이랑 연계를 하셔라. 네, 그래서 어떤 의사가 되고 싶냐? 약사가 되고 약대에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떤 연구를 하고 싶냐?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네, 그냥 의대를 가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이거는 네, 설득력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신장내과 의사가 되고 싶냐? 네, 그러면 뭐 관심 질환, 뭐 최신 연구 동향, 뭐 기초 과목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도서 리스트도 좀 선별을 해두시고요. 그 교과 성취 기준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는 뭐 화법과 언어에서 강조하는 이제 교과 성취 기준, 역량 이런 것들을 탐구 주제랑 엮었어요. 이런 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별로. 네. 학생이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하나요? 네, 하셔야 됩니다. 네, 면접도 학생 본인이 보시는 거고요. 네, 이런 탐구도 이제는 수행평가할 때 학교에서 학생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이 네, 학생이 좀 구상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꼭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노하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